예. 두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민주당이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잇따라서 단수 공천자를 발표하면서 지방선거 대진표가 짜여지고 있는데요. 이용훈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을 잇따라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낙점했습니다. 당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우상호 전 수석은 강원 철원군 출신 인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무수석에 임명돼 정부의 연착륙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헌신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지난 4일에는 박찬대 의원을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인천 지역은 같은 당 김교웅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김 의원이 출마 의사를 철회하며 박 의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인천에서부터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서 수도권, 나아가 전국에서 승리를 견인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함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서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됩니다. 민주당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이 지역 추가 공모를 결정하며 사실상 전 장관에게 출마 기회를 열어준 것인데요. 전 장관은 이르면 9일께 예비 후보로 등록할 전망입니다. 험지로 꼽히는 대구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대구에서 초중골을 나온 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62.3%로 압승을 거둔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총리 본인이 출마에 회의적인 입장이라 대구 김부겸 차출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용훈입니다. 예, 스튜디오에 김동환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당이 연일 단수 공천자를 발표를 하고 있네요. 오늘 보니까 3호 단수 공천 3호인데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장을 역임을 했죠. 오늘이 날짜를 딱 보니까 이런 직을 좀 내려놔야 되는 맞아요. 날이 오늘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 뭐 아까 보니까 이제 정원호 구청장도 사퇴를 했고요. 그렇죠? 예. 음. 사퇴변을 다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예, 민주당이 이렇게 약간 굵직한 인물들 단수 공천부터 빠르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유는 당연히 있죠.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과 의중이 이거는 반영이 된 것이고, 예.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전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또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과 이유에는 각각의 후보들이 각 지역의 대표성과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계속 확보하면서 성장했던 이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구도나 뭐 부산 같은 경우 좀 이따 언급드리긴 하겠지만 뭐 내부에서 뭐 치열한 경쟁 구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외견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만큼 안정적인 후보들이 안정적으로 등록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단수 공천 받은 분들 명단을 보면 가장 먼저 우상호 전 정무수석, 강원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됐고, 박찬대 의원은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됐고, 그다음에 3호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공천 후보로 예. 됐습니다. 일단 어제 화제가 됐던 거는 정청래 당대표가 이 박찬대 의원 단수 공천 발표장에 나와서 이제 예. 오랜 친구, 굉장히 친밀감을 과시를 했어요. 이것도 뭐 어떤 의미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박찬대 후보하고는 실제 예.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굉장히 친하세요. 네. 친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쵸, 저도 그쵸. 뭐 그런 장면을 국회에서 여러 번 뭐 목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친한 건데 또 정치인한테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동안 약간 뭐라고 할까, 약간 삐끗해 보는 일견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뭔가 보는 이로 하여금 오해 측면을 좀 사지 않았나라는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께 또 이런 말씀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정치인들은 일시적으로는 또 이렇게 갈등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관계가 있으면 다시 복원을 해요. 그 관계를. 예. 그러니까 이 관계 복원력이 그만큼 두 분이 관계가 좋다 보니까 탄탄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그리고 이것은 우리 박찬대 후보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박찬대 후보는 일단은 보면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맞아요.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예. 뭐라고 할까, 장점이 매력과 맞아요. 장점이 예. 있어요. 예. 그런 것이 그냥 현장에서 무슨 연출된 게 아니라 예. 자연스럽게 발현된 장면을 우리가 다 본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지난 전당대회 때 네. 약간 이제 경쟁 구도가 잡혔었다 보니까 지선은 또 원팀으로 가는 게 하나의 그렇죠. 전략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단수 공천 발표장에서 친밀한 이 관계를 좀 내보이지 않았나.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단수 공천에 굉장히 굵직한 인물들을 1, 2, 3호로 하루 사이에 두고 이렇게 발표하는 이유가 사실 이것도 이제 또 다른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좀 해석해 주시죠. 그러니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원래 집권 여당일 경우에 정치적 함수나 이런 게 좀 복잡해갖고 공천이 좀 늦춰지거나 진흙탕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 역사적 사례에서 왕왕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선행에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후보들이 대표되는 지역 상징성과 안정적인 지역 구도를 하여금 예. 전략 공천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흐름은 자연스럽고 정당의 내부 작동의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되게 물 흐르듯 가는 측면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전략 공천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이탈된 사람들의 강한 항의와 이런 것들로 보통 그러지 지금 않습니까? 보통 예. 그렇죠. 그렇게 지금 많은 여론에서 또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갈등을 또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제도 있을 텐데, 지금 1호, 2호, 3호 또는 4호까지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딱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다시피 하는 예. 그런 인사들이 지금 공천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국힘에서 봤을 때에도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여당이 안정적인 선거 체제로 개편되면서 통합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으면은 또 구심력이 붙어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안 그래도 우리 진영은 후보난, 그러니까 누구를 대체 후보로 해야 되는 거지에 대한 것도 골치가 아픈데, 그렇다 한들 후보로 누구를 추대했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겼건 그 후보가 지금 확정된 민주당의 후보를 상대했을 때 과연 승산이 얼마나 있겠냐. 근데 그런 것들은 여론 지표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예. 분명해서 여러모로 보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역시 강한 정당인 만큼 정치적 수를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강하게 쓰고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잘 되는 집은 뭘 해도 잘 된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네. 나는 게 없지 않아 있고요. 부자 몸조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공천 과정에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으면 그게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선거에. 그래서 1, 2, 3호에서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가능한 좀 중진급들을 먼저 단수 공천을 해서 처음에 우리 당은 굉장히 이게 잘 되고 있어라는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게 네.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남아있는 좀 숙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친명계 인물 중에 좌장이라고 해도 되나요? 아무튼 가장 대표적인 친명계 인물인데. 그렇죠. 근데 일단 민주당이 남몰래 소갈이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오늘 조금 몇 개 나왔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김 전 부원장이 아직 대법원 선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 그냥 공천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공천을 안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어떻게 그래, 될 것 같아요? 상징적인 측면, 예. 존재감적인 측면에서 김용 부원장의 존재감은 뭐 폭발적이죠, 사실. 예. 위세가 상당하고 또 그만큼 고생했다. 지금 이 정치 검찰의 피해로 많은 고생을 했다라는 민주당 내 일반적 인식이 있어요. 예. 근데 하지만 뭐 지금 제가 이제 김용 부원장 측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우선 김용 부원장이 어디를 나가겠다라고 출마를 하겠다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예.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 또 그리고 현재 스탠스는 일단은 2심까지 유죄가 나왔지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상고심에서 지금 보석 허가안에서 나온 상황이라 예.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사법 리스크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좀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를 출마하겠다라고 또 얘기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 앞단에서 김용 부원장의 정치적 활용을 이번 지방선거나 재보궐에서 어떻게 차출할까는 지금 국면에서는 논의하기가 아직 이르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조금 예. 이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남아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부산시장에 도전을 하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약간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단수 공천하기엔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여론 이전에 지금 경쟁 구도가 있어요. 예. 부산 시당위원장께서 또 이재성 시당위원장께서 또 출마 선언하고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경쟁 구도가 있을 때에는 지금 중앙당에서 뭐 전략공천이나 이런 거 다 배제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외쳤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선 후보들의 어떤 지금 이 의지나 이런 것들을 꺾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는 이미 여론적으로는 많이 선 반영이 됐다. 예. 지방선거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얼마나 여론 중심으로 해서 이 리스크에 대해서 때렸습니까? 그럼에도 굳건하게 지금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 예. 현 시점과 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미 선 반영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여론조사와 지금 지표로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지금 전재수라는 큰 카드를 당연히 우리가 추대하고 함께하면서 또 이 경쟁이 탄력 있게 가기 위한 조치들을 당해서 고민하는 것이 맞다. 무슨 단수 공천을 고민한다거나 예. 그런 것들은 지금 무리가 있다. 예, 이렇게 조금 봅니다. 더 분위기를 또 볼 것도 같네요. 그렇게 해야죠. 예, 충남대전 통합법이 지금 이제 통과가 좀 불투명해지면서 오늘 보니까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충남지사 도전하겠다고 얘기를 했네요. 네네. 예, 어떻게 보세요? 결국 하셨다. 선언을 하실 분이 뭐 저는 하셨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뭐 잡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TK 통합과 연동돼서 자기의 출마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지금 거론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되더라도 그럼 뭐 충남 도지사로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이 의지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TK 통합이라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의 출마는 상수인 거거든요. 자기는 상수로 해서 가는 것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출마를 하게 되면은 구심과 원심이 동시에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이 이 TK 통합에 따라서 뭐 지역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들을 계속 이제 앞으로 해나갈 거지만 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출마를 선언한 이상 뭐 다른 후보들의 빗대어서 자기의 행보나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 선거 구도에 있어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이제 아무튼 자기가 상수인 거고 나머지가 변수가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송영길 전 대표. 이번에 이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보궐에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지역구가 계양을이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서 이제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했었던 김난준 전 대변인도 여기서 붙을 걸로 보이거든요. 네, 요거는 오늘 오후에 정청래 당대표 만났다고 알려지는데 네. 뭐 어떤 관련 보도가 나온 게 있나요? 제가 뭐 직전까지 봤을 때는 아직 보도는 그렇군요. 없는 것으로 알고 예. 있어요. 근데 뭐 지금도 뭐 나왔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예. 제가 봤을 때 오늘 회동은 아무튼 지금 전체 지방선거 국면을 놓고 이게 전현직 당대표의 회동이거든요. 개항을 특정 지역구만 놓고 대화하지 않아요. 예. 전체적인 판을 보면서 결국에는 서로 간의 대마를 찾아서 대마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도들을 오늘 회동에서 했을 텐데 초식만 가지고 오늘 첫 회동만 가지고 어떤 굉장히 전체적인 판에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직 지방선거 전체를 봤을 때 지금이야 계양이나 뭐 인천에서는 계양과 연수가 이렇게 주목되고 있지만 또 경기도 선거로 또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서도 또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에 나오는 그렇죠. 재보궐 지역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구도까지 그리고 조국 신당의 움직임까지 봤을 때 과연 당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가장 압승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까지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 논의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도 송영길 대표께서 한 뉴스 인터뷰에서 또 강하게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예. 우리 평론가들이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정치 경력이 없거나 출마 경력이 없을 때 정치인들을 체스판의 말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송영길 대표의 워딩을 저희는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분이 3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내가 드디어 복권이 되고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를 어디다가 얘기했냐면은 계양산에 오르면서 계속 그런 그랬죠. 말씀을 의지를 예. 다지셨어요. 그러면은 그 말은 계양 주민들한테 자기가 돌아왔다는 것을 정말 보여주고 싶을 거다라는 생각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의지에 대해서 과연 당이 이것을 강제적인 조정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예, 쉽지 예. 않다. 예의도 아니다. 예,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직 몇 차례 좀 더 진행 과정을 아하. 벌 필요가 있다. 오늘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젊은 후보와 다투는 모습이 부담스럽다. 일단 국회로 복귀하겠다.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전해지고요. 이 송영길 대표 전 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면담에서 출마 지역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지금까지는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당에서 교통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네요.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